현재 있는 D램이나 HBM을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소짜리가 수십 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는 그 소짜리가 아주 100개 단위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현재 동영상 정보다 그러면 동영상 한 개 정보를 100개로 쪼갰다고 합시다. 100개로 쪼개면 HD다 그러면 HD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 갖고 100개의 구역에 각각 정보를 각각 저장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100대를 제가 연결해서 이렇게 인터넷망을 만들고 슈퍼컴퓨터로 연결할 수 있다 그랬죠. 거기다 동영상 한 개를 1년번호를 다 100개로 쪼개면 그 100개 컴퓨터에 각각 저장할 수 있다는 원리인 거예요. 이것 따라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저장을 그렇게 할 수 있거나 하드디스크를 작은 단위로 대중소로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어가고 소짜리를 많이 만들어요. 10개짜리로 다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합쳐서 하나의 하드디스크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각각 저장을 한 다음에 정보를 분산 처리해서 빨리 저장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기술이 D램에도 있을 수 있는데, D램에다 정보를 이제 띄울 때 이게 저장됐던 정보가 이렇게 D램에 띄우려면 D램의 구조가 대중소에 소짜리가 숫자가 많아져야 된다는 게 제일. 그러면 이렇게 CPU에서 그것을 동시에 읽어드린다는 거죠. 각 조각들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문서가 있다가 되게 어떤 이렇게 프린터 헤드 인쇄하는 부분을 일단 10개 놓고 가로 10개 놓고 세로 10개 놓고, 그래서 각각 그렇게 일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빨리 인쇄하는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모든 인쇄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쇄소에서도 그렇고, 또는 그 인쇄에는 특별한 부분은 이렇게 색깔을 틀리게 각각 이렇게 인쇄가 들어가는 이런 인쇄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게 사람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읽어야 되지만 컴퓨터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걸 100개로 잘게 쪼갰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읽어드리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HDD 이렇게 저장해 놨던 걸 D램에 띄워가지고 이게 동시에 읽어버리면 되게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D램 같은 데가 숫자가 많을 수도 있다. 현재보다. 이렇게 HBM도 그렇게 되고 모든 메모리는 이렇게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SRAM도 이런 식으로 대중소의 개념으로 숫자를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단위로 정보를 쪼개가지고 동영상 한 개다 100개로 그러면 쪼개가지고 한 개의 통신도로를 타고 한 개의 저장 창고 가서 이렇게 그 어떤 저장을 하면 속도가 늦죠. 읽고 쓰기 하면. 그걸 100개 도로를 타고 100개 차에다 실었다 그러면 100개 저장 창고 가서 짐을 부려놓으면 속도가 이렇게 잘게 쪼개 놓는 거로 속도가 빠르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D램에다가 제가 플로팅 게이트라는 개념을 좀 이렇게 어떤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작은 구조로 만들어 그 플로팅 게이트도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휘발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D램에다가 아니면 플러시 메모리를 조금 달아가지고 HBM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메모리만 이렇게 티끌만한 걸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휘발성을 이렇게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급한 저장 거기다 해가지고 휘발성을 극복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HDD다 그러면 하드디스크를 플래시 메모리를 같이 탑재해서 급한 저장은 플래시 메모리 몇 개 다르면 되겠죠. 급한 저장, 빠른 저장은 속도가 늦으니까 거기다가 저장하고, 자주 부르는 거 정보는 그것을 CPU에서 자주 부르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띄워가지고 D램으로 가가지고 D램에 띄워야 되니까 D램도 숫자가 많으면 좋죠. 작은 조각들을 20개다 40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D램이 작은 구조가 그것이 하나의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D램도 이렇게 HDD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이게 하나의 부품이다 그러면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것을 구역으로 10개로 나눴다, 20개로 나눴다, 그걸로 각각 정보를 띄워서 거기서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HDD를 내용적으로 구역별로 100개로 구역으로 나눴다 그러면 이제 동영상 100개를 일단 각각 그 구역에 저장을 하면 한 군데에 저장을 하는 것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 또는 이렇게 100개 컴퓨터다 그러면 100개 컴퓨터는 인터넷망을 무선으로 연결해서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1년번호를 탑재해서 그때 각각 저장을 해놓고, 연산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기타 다른 일처리도. 그럼 속도가 빠르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이것을 이제 D램에도 적용하고, D램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하고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분할하고 HDD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HDD에다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해서 여기서 이렇게 급한 저장은 거기다 일단 하고, 이제 순차적인 저장, 시간의 널러를 따랐다 거기 HD에다 저장하는 순차적인 저장 방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현재 있는 플래시 메모리가 됐든
뭐 스마트폰의 저장 장치 이름이 뭐로 부르든 간에 저장 장치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여기다가도 소자리가 많으면 이런 식으로 정보를 잘게 분산해서 딱 그렇게 저장하기가 좋겠죠. 뭐 컴퓨터 100대다 그러면 컴퓨터 동영상 1개다 그러면 100개 조각으로 쪼개서 1년번호를 탑재해서 암호 저장도 할 수 있어. 암호를 소비 장경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이게 정체 상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식의 저장 방법을 선택하시. 그러면 현재 있는 스마트폰의 저장 장치다. 기타의 저장 장치 이름을 뭐라 부르든 간에 이렇게 대중소기는 소자리가 숫자가 많아야 되겠죠. 이런 것 만드시면 되겠어요. 현재 있는 플래시 메모리도 대중소 개념으로 들어가 소자리 숫자를 많이 늘려서 딱 각각 저장을 빨리 해버리는 이 방식을 택합니다. 거기는 이 플로팅 게이트 개념이 있는데 플로팅 게이트도 대중소로 들어가 소자리를 많이 하면 플로팅 게이트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 저장하는 것보다 내가 100군데 저장하는 게 100군데 참깨 동영상 1개를 100개로 쪼개가지고 100개 동신도로 타고 100군데 저장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한 군데에서는 딜레이 되니까 동영상 1개를 100개 조각으로 쪼갰다. 그럼 그거를 한 개의 도로를 타고 한 개의 저장 창고가 살려면 도로에 쭉 차량이 늘어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처리가 속도가 안 빠르니까 그러면 이거 저장 창고나 저장 창고를 100군데로 늘리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제 기술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통신칩 같은 것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소자리로 숫자를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A사 레이더다 그러면 레이더 도메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로 만들어도 소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이제 들어가고 전력도 뭐 강중량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든 간에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기 위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강력하게 전기를 공급하면 전자전기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반 방식으로 바꾸려면 전기선의 구리선을 동일한 두께로 하시면 됩니다. 기타 모터나 전원이 많이 필요한 것이 주파수 방식 공급이 있고 또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묶어서 쓰고 이렇게 레이더 소자다 그러면 대중소로 해가지고 팀별로 이렇게 몇 개를 숫자를 묶든지 팀별로 쏘는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방대 전파를 각각 쏠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묶어서 쏘면 이 방식은 멀리 갑니다. 탐지도 멀리 되고 이렇게 보내갖고 탐지도 멀리 가니까 상대방 전투기에 이제 전자전기다. 레이더를 먹통시킬 일이 있다. 상대방이 이렇게 비행체를 먹통시킬 일, 드론을 먹통시킬 일이 있다. 전기를 강하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레이더 소자의 숫자를 많이 동원해서 전력을 합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 전투기에 맞으면 이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가 하나로 융합되는 현상에 강한 열이 발생해서 기판을 태우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조종사를 열로서 공격하거나 이것도 가능한데 지상 무기에서 했다 그러면 이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가지고 지상 무기에서 특수부대가 됐던 이렇게 해서 전차다 그러면 이런 데게 송수신기를 붙여놔요. 이렇게 위치 추적기처럼 붙여놓고 거기다 이렇게 전기를 거기다 전파를 쏴줍니다. 또는 이렇게 자체적인 전파 방식,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 해당되는 지역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전파를 쏴서 그 먹통을 레이더 먹통시키듯이 전차나 이런 차량들을 먹통을 시켜 계기화 부대를 먹통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또는 사람도 공격을 해서 열로서 태우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가 전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 내에 열 측정 방식으로 해서 열 탐지로 사람 탐지하고 해당되는 곳에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1cm나 0.1cm 그래서 거기다가 전파를 쏴가지고 충격으로 실신시키거나 살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거나 수소, 산소 추출할 때 물에다가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다. 또는 다른 전파도 돼요. 그래서 길이를 따라서 물에다 조사합니다. 또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도 같이 조사하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그릇이 돌아가죠. 이제 전파가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약간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열이 이제 안에 축적이 되고 전기분해법 플러스 열분해법에 의해서 수소산소 추출이 되고 압축 공기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상의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는데 전력만 충분하다면 토네이도를 인공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고 미니 토네이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소산소 추출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전파의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강중량으로 음식이 골고루 있겠죠. 이 방식을 통해서 전자레인지를 하시면 전자레인지 할 때도 약간 습기를 보강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 하실 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븐하고 오븐에다가 이제 이렇게
에어플라이기 개념을 해갖고 오븐에다가 훈풍을 팬을 둬가지고 에어플라기처럼 에어플라기 플러스 오븐의 개념을 가진 그런 조리기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에어프라이가 이렇게 빵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풍을 이렇게 뜨거운 풍을 불어줘서 그러면 이렇게 오븐에다가도 뜨거운 풍을 불어주면 빨리 되겠네라는 게 제 이론입니다. 오븐에다가 약간 습기를 보강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스프레이 쏘면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빵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쓰는 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에어프라이 플러스 오븐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정기기 만드시면 그리고 이제 이 어떤 그 자동차 이런 방식은 마이크로웨이브 좀 이렇게 그 어떤 비행체다 그러면 비행체 앞에다가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이렇게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쏘고 그런 기체 공기로서 방어막을 만들어서 기체의 마찰열로부터 보호하거나 초공동 온에서는 관해서 자유롭게 속도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랬죠. 또는 이렇게 사선으로 연료 분사 방식, 연료를 태워서 불꽃 분사, 또는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 또는 압축 공기를 쏘는 방식을 사선으로 내뿜어 가지고 나면 비행체 무게를 들어 올려주고 앞으로 추진하는 양력과 추진력을 나타내는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레이더 이렇게 A사 레이더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 거기다가 전파를 쏴가지고 미사일 같은 거 공격할 때 전파를 쏴가지고 먹통을 시켜버리는 거. 기판을 태워서 그때는 이제 서로 파이인트 여러 개 전파 묶음을 쏘거나 전파를 회전시켜줍니다. 회전시켜갖고 압축 공기와 같이 쏘면은 압축 공기와 더불어 같이 쏘면 이것이 미사일이 그렇죠. 방향을 잃고 나한테 정상으로 오르지를 못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다고 생각합시다. 방향을 이렇게 빗겨나가게 되죠. 이런 방식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공망으로도 사용하는데 그래서 서로 이렇게 파행을 레이더를 가동해서 A사 레이더가 밑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상 무기로. 그래서 일정 지역을 전파막을 쳐가지고 여러 겹으로 방어하는. 그러면 그 전파막을 오면은 전파의 기판이 태워지는 현상으로 해서 그것이 이렇게 포탄이나 미사일이 무력화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 또는 뜨거운 열을 전파를 중첩시켜 갖고 번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그로 인해서 비행체, 드론 이런 것들이 떨어뜨려져 포탄이나 미사일이 떨어뜨리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거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파를 쏠 때는 전세기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4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전세계 내비에 계시고 맵 지도를 만듭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서로 간의 위치를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GPS 없이도 가능하고요. 바닷속도 가능하고 건물 안에 가능하고 반도체 이동 명령, 이렇게 CCTV나 카메라 이런 모든 기술 구조는 이것과 연동을 해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사람 눈, 코 이렇게 입 이렇게 몇 센치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특징도 파악하고 사람을 이렇게 일련 번호를 딱 줘가지고 그 사람의 좌표와 숫자 방식 움직이는 것을 기록합니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데서는 이렇게 물건을 그 가로 세로 높이로 인식을 하고 가격표도 인식을 해서 계산대로 가져오면 그 물건과 가격을 계산해서 새로운 포스 시스템으로서 순식간에 계산해내고 주인한테 통보를 한다 그랬죠. 금고에 어떤 지폐 기수기 방식으로 얼마 있는지 또는 카드 현금 결제가 얼마 되는지 그것을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로스나면 통보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도둑만 이렇게 매대 있는 제품이 계산대로 안 오고 주머니에 쓱싹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를 경보 올려준다고 얘기를 했죠. 사람들 물건도 일련번호로 파악되고 이렇게 좌표와 숫자로 이동 동선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이렇게 어떤 그 RFID 이런 것이 필요 없이 그래서 물건의 재고를 이렇게 매장 안에 있는 재고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매대에 이제 계산원이 이렇게 물건을 갖다 놓을 때 숫자를 이렇게 틱틱틱 눌러가고 몇 개 있다라고 초기 입력을 하셔야죠. 그것과 같이 연동합니다. 일단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모든 이렇게 망원경, 카메라, 뭐 이렇게 CCTV 이런 것들이 이제 추적을 할 때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연동해서 이게 동일한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이 CCTV가 이제 못 움직인다고 했을 때 다음 CCTV가 받아갖고 걔를 추적하거나 모든 군사 무기에서는 이게 다 이 방식이 들어갑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제 기술을 언급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성업하는
시키지 맙시다.